사모님 아직 모르시는군요. 1층 상가 분양받으시. 당신들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니? 지적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나 쟤 못 믿겠어. 쫓겨났어. 형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 정신 차려 김낙수! 에고, 김낙수야, 우째에 곡소리가 절로 나왔던 구화였네요. 음악 효과도 완벽한 것이 김낙수가 혼자 고독할 때 나오는 주제곡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끌어당기면서 깊이 빠지기에 충분하더라고요. 김낙수의 상황은 한마디로 설상가상인데요. 상황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듯 불안한데 머릿속엔 무언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현실의 맨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는 각성이 불행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 눈치채셨죠? 그래서 막연히 답답하지 않고 이제 터널의 끝을 보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이제 아들과 남편의 더블 사기를 감당하는 하진의 당찬 모습, 김낙수의 고생을 끝내줄 각성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낙수의 사람인지 10화 예고편을 보며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김낙수가 아산공장에 좌천된 후에 본사로 복직하고 이사도 될 수 있을 거라던 뜬구름 같은 희망을 스스로 내려놓았을 때는 자신에게 맡겨질 일이 무언지 냉정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길게 연명하는 것이 더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각성했기 때문에 희망 사퇴를 낸 것인데요. 상가 분양 사기 사건도 일이 벌어진 후에 낙수답게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계획적으로 대기업 부장의 허세를 부추겨서 자신의 망상을 믿게 하고 가짜 세입자를 내세워 2천만 원을 쥐어주며 의심할 여지와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 자신이 어째서 속게 되었는지 이제서 그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였죠. 이미 늦은 각성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처제네 회사에 들어가서 25년 대기업 영업부장의 실력을 보여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도부장의 뱀같이 교묘하게 계약을 후려치고 사람도 후려치는 솜씨에 더 놀아나지 않겠다고 각성합니다. 도부장이 말은 번지르해도 나중에 어떻게 이 작은 회사를 무시할지 눈에 뻔하게 보였기에 그 자리를 놓고 말죠. 물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형님 앞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막말을 해대는 한상철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 동생네 박하영과 한상철이 일하는 모양을 보니 얼마 안 가서 망할 각이긴 하더라고요. 이사 직급을 가진 하영은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직원 정도의 능력이던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외부 일을 하러 다니는지 말이죠. 그리고 현실감이 없는 한상철은 허세와 현실을 구분 못하는 오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볍기 그지없이 가벼운 게 꼭 닮았습니다. 형님 하면서 대우하고 모시고 싶다더니 이젠 자기 맘대로 컨트롤하고 싶어서 뱀같이 구는 모습이 도진우와 같다고 그 뱀에게 당할 거라고 하죠. 낙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 마음을 챙기는지 이용만 하는지 말이죠. 낙수는 자신이 있던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득만을 챙기는 사람처럼 보이려 했었죠. 그게 결국 뱀처럼 되려 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낙수는 실적을 위해서 회사 편만 드는 척했지만 늘 마음은 사람에게 갔던 사람이었죠. 먼저 퇴사된 허태환에게도 그랬고 안산공장에서도 그랬듯이 말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이제는 정확하게 보이는 건 그곳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낙수의 각성들은 그 소용돌이 속에 있지 않고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가능한 것인데요. 설상가상의 일들이 가져다주는 각성은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안목을 가져다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젠 좌절의 끝에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성을 풍성하고 자연스럽게 끌어줄 친구가 바로 허남준이네요. 100번의 추억에서 의사가 된 제필이가 이 상가 2층 정신과 의사로 온 것이죠. 물 안 나와요, 물 안 나와. 선생님. 나랑 지적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나 쟤 못 믿겠어. 진료 중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그럼 진짜 못하겠어요. 다행히도 그는 사기 분양받은 1층 점주가 얼마나 쇼크가 클지 짐작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월 300이라도 받아보려는 낙수에게 무료 임대를 권하고 힘들면 찾아오라는 해결책까지 던져줍니다. 이제 자신이 받는 쇼크와 아픔이 감당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인정할 기회가 오는데요.
이건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프에게 이실직고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할 텐데 불행히도 들키고 마네요. 상가 사기뿐 아니라 수겸이의 3천만 원 사기 사건도 함께 말이죠. 사모님 아직 모르시는군요. 1층 상가 분양받으신 당신들 날 가족으로 생각하긴 하는 거니? 이젠 하진이의 쇼크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평생 고생한 남편 도와서 자신도 돈을 벌겠다고 야심차게 부동산 매니저가 되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뻘짓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큰돈 사고 앞에서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들 사이에서 큰일 당하고 상의하지 않는 것이 사고 그 자체보다 더 큰 일일 때가 많죠. 그 큰일을 당했을 때 누구나 힘들고 당황하는데 아무도 곁에 없으면 더 큰 제2의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요. 해결책이 당장 없을 것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혼이 날 땐 나더라도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낙수는 이미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정신적인 쇼크가 큰 상태. 와이프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그 마음을 잡아주겠어요. 처음엔 혼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낙수도 수겸이도 해결은커녕 더 큰 수렁에 빠집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수겸이의 옷장사는 망하면서 배운다는 정석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의 두 남자, 이제 하진이의 냉철한 상황 정리가 시작되는데요. 비어있는 낙수의 상가는 어차피 무료 임대해 줄 거였기에 수겸이의 인터넷 쇼핑몰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낙수는 공황 장애를 인정하고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진이와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연락도 잘 하지 않았던 형님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요. 쫓겨났어. 형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 형 김창수는 낙수가 어린 시절 늘 비교당했던 공부 잘하던 형이었죠. 기대치 높았던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형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변변치 않은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낙수의 대기업 취업과 승승장구는 집안의 서열을 뒤집어 놓게 되죠. IMF 사태와 사업 실패까지 겪으며 형편은 더욱 기울었지만 그 과정에서 낙수보다 먼저 인생의 고난과 좌절을 겪으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각성이 되기 시작된 낙수는 지난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각성이 이제야 시작되고 이제야 형과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세우고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말이죠. 후반부에 이렇게 자기 길을 찾아가는 낙수에게 진정한 버팀목은 결국 가족입니다. 내가 만든 가족, 어린 시절 가족, 그리고 가족 같은 친구들만이 남는 것이죠. 다음 화에선 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조금씩 길을 내어가며 몸은 힘들어도 머리는 점점 맑아지는 낙수를 기대합니다. 본방 시청 후에 다시 얘기 나눌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